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신한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신한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. 그리고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가 발표를 했었었는데, 사실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었어요. 그런데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고, 사실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,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.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신한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죠. 뭐 신한은행, 제주은행, 그리고 신한투자증권,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캐피탈보 등등등 하는 금융사이고,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.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.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. 주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,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,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,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결반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.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, 일단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,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,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, 바로 저번 주죠. 저번 주 5월 2일인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.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좀 보자면,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,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,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.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 하반기에서 5월로 좀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었죠.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, 그런데 저번 주 2차 세미나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느꼈어요. 그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,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.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, 뭐 검토 중이다, 예정 중에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일단 쭉 한번 살펴보자면,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, 뭐 전체적인 틀,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, 사실상 이 자료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. 두 번째 자료를 또 함께 보시자면,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이것도 해설서예요. 해설서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죠.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 향후 계획인데, 이 향후 계획 같은 경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, 네 번째 내용들도 거의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좀 상이한 내용을 가진 어떠한 정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민주당 측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
정책,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략을 한 바가 있었어요.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체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.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한 바가 있었죠.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.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,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 세제 지원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9월 국회 정기 국회는 9월에 열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민주당도 1,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.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 주에 2차 세미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이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만 빠져서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금융 테마 형성과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를 좀 보실 수가 있죠. 그런데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실망이 좀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그리고 5월 2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 어느 정도 실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차트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상 2차 세미나 내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신한지주가 기업 밸류업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는데 지금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일단은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해도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법 개정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그리고 증권, 은행,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신한지주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상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신한지주가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박스권 기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